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지니언스입니다. 자, 최근에 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주도 섹터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요. 레딧,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던가 아니면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업들 혹은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뜨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사이버 보안 쪽은 니치 마켓을 충분히 뚫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이런 식으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대부분이 클라우드 시장을 타겟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클라우드 외에도 본인만의 서버를 갖춰야 되는 공간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뭐 중동이라던가 아니면 전쟁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극비의 그런 보안 사항을 가져야 되는 공공기관이라던가 이런 쪽들은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리지 못하는 곳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지니언스에 대한 그런 실적의 성장성을 꽤나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지니언스가 어떤 기업이고 왜 제가 성장 모멘텀을 보고 있는지 지니언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니언스에 대해서 대략 한 2달 전쯤에도 분석해드린 바가 있어요. 공개적으로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라고 그 전에부터 미리 말씀드렸었죠. AI 보안 압도적 1위 기업 지니언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주가는 9,830원이었습니다. 9,830원에서 약 2달 전쯤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대한민국 대장주로서 분석해드린 바가 있었던 것이고 현재는 주가가 약 11,660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한 10%에서 20% 사이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꽤나 좀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꽤나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에서 접어야 되느냐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니언스에 대한 주가 상승도 혹은 실적에 대한 성장폭을 본다면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항권,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봐도 딱히 늦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재무제표를 좀 보여드리자면 시가총액은 약 1,044억이에요. 상당히 소형주죠.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실적은 약 107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은 135억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평균 PR이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 됩니다. 보통은 200에서 300 정도가 평균 PR인데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펠로알토 이런 기업들 봤을 때 한 2, 300 정도의 PR을 가지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AI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이라는 인식이 파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PR이 10이 안 되는 그런 구간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해외 진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지니언스에서는 주주 환원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 이렇게 소형주가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도 이렇게 소형 성장주가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자사주가 현재로서는 약 5% 가량 있는 것이고 이 2대 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주 환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당연히 지분율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성장성과 주주 환원책들을 봤을 때에는 저는 여전히 이 지니언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니언스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사이버 보안을 해주는 국내 기업이고 뭐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 기업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이버 보안 그리고 AI를 곁들인 그런 사이버 보안의 차세대 보안 기업답게 아직까지는 공공기관 쪽의 매출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일반 기업들, 사기업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플란티 같은 경우도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가 최근에 민간 기업에 대한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AI를 곁들인 인공지능 기술이다 보니까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채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한 채용률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 기업답게 네트워크 보호, 그리고 컴퓨팅 보호, 그리고 접속 보호 이렇게 세 가지를 툴로 해서 해외로도 나아가고 있고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럼 네트워크 보안 NS가 무엇이냐? NS는 쉽게 말해서 그냥 문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안상 안전한 사용자, 안전한 IP만 접근을 허용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프린트라던가 아니면은 갖가지 뭐 통신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것이고 뭐 PC라던가 인터넷이던가 뭐 컴퓨터, 스마트폰, IT 기기 거의 대부분의 IP를
책정해서 혹은 안전한 그런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서 이들만의 접근을 허용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EDR 같은 경우는 이 지니언스가 최근 들어서 그냥 강력하게 밀고 있는 그런 사업 부문이죠. AI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회사라던가 혹은 컴퓨터 서버에 대한 해킹을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컴퓨터 백신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막는다거나 해킹 프로그램을 막는데 이 EDR 같은 경우는 백신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가장 쉽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백신 같은 경우가 우리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뭐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 말 그대로 백신이죠. 코로나 외 독감은 못 막습니다. 그런데 EDR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처럼 코로나라는 그 병이 그냥 퍼졌을 때 EDR을 맞게 된다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는 물론이고 뭐 감염이라던가 독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막아주는 그런 AI를 통해서 약간은 해킹에 대한 의심이라던가 혹은 의문점이 남는 행동을 하자마자 바로 자동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지니언스가 개발을 해서 강력하게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EDR 기술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스트라이커처럼 사실 글로벌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업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이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최근 들어서 채택을 해서 꾸준하게 밀고 있고 이미 매출의 15%가량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을 아마 여기서 담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EDR은 구축형이 아니라 구독형이기 때문에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매출이 폭발적으로 올라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독형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구축형은 처음에 매출을 확 받았다가 그 다음부터 구독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이제 사업 비즈니스 가지고 있다면 구독형은 처음에는 매출이 없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사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매출의 15%이지만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매출 비중이 30%, 40%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NH 같은 경우는 접근 제어 그리고 보안 관리를 해주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EDR 같은 경우는 24시간 365 24시간 감시를 통해서 위험이 감지된다거나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런 해킹 메일 혹은 해킹에 대한 프로그램 아니면 의심이 가는 그런 디도스 공격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예 보지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예 보지 못했던 움직임이 책정이 돼도 그러니까 감지가 되면 바로 그냥 차단해버리는 그런 EDR 엔드포인트 보안 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은 사실이에요. 뭐 그 외에도 뭐 사용자 확인, 뭐 부서별 확인 이런 것처럼 확인을 통해서 문지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국내에서는 NH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62%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EDR 시장은 7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EDR은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 없어요. 그만큼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이라는 것이고 이 기업이 만약에 해외로 진출을 성공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현재 포드 PL 기준으로 10이 안 되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고평가를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저 역시는 아직까지는 지니언스에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제 매수 매도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뭐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는 기업인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쪽이 약간 버블 영역으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확장될 테마라던가 섹터가 확장될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안 쪽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데 여기서 고평가 여부가 별로 없는 논란이 별로 없는 그런 기업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 지니언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결국 구독형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 참고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니언스는 중소형 중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1,000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무려 400억 가까이 됩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현금성 자산은 거의 400억 가까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안전한 재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뭐 이자 비용이 아니라 이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재무적인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R&D 비용에 아무리 투자를 진행하더라도 딱히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주주로서는 뭐 유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 발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시니언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배당을 줄 정도로 재무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흔치 않은 중소형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EDR 같은 경우는 PC 감독, PC 활동을 감시한다던가 혹은 AI 기반을 통해서 탐지를 통해서 약간의 의문스러운 그런 움직임만 발견되더라도 바로 그 움직임을 차단해버림으로써 보안으로서 역할을 철저한다거나 혹은 신속한 조치 그러니까 감지가 됐어요. 그럼 바로 그냥 조치를 해버려서
해킹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가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은 이미 알려져 있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런 툴만 막을 수 있다면 EDR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해킹 프로그램 혹은 리스크 같은 경우도 즉시 찾아내서 차단을 해주는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하루에만 약 30만 개 정도의 새로운 해킹 프로그램 새로운 악성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백신 프로그램은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새로운 악성 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악성 코드라도 본인이 스스로 추론을 해서 막을 수 있는 AI를 겸비한 그런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이런 식으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주가가 그냥 말도 안 되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니어스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만약에 시장에서 눈치를 챈다면 꽤나 괄목할 만한 성장성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우리 멤버분 중에 20대 분들이 꽤나 많이 늘고 있어요. 20대 분들이 좀 남긴 댓글들을 좀 잠깐 좀 말씀드려보자면 자,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 필승님 영상 보기 시작한 20대입니다. 영상에 나온 분처럼 저도 필승님 만나고 시드머니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수익과 실력을 쌓은 이후에 시드가 더 쌓이면 추후 필승 사단에도 가입하고 싶습니다. 필승님을 만난 것이 정말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분도 20대이시죠. 네, 굉장히 좀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대는 사고가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습득력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사실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어떤 배움을 하느냐,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천차만별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 역시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꾸준하게 올바른 길로 나아감으로써 이분들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20대 분이 좀 댓글 달아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필승님이 이 댓글을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 초반으로 처음에 이런 주식 분석 영상들에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몇 개 영상을 보니 겉만 번지르하게 편집한 것보다 대충 필요한 재무제표들만 보여줬는데 말하시는 내용이 정말 고퀄이었고 시황 분석 등을 보니 신뢰가 가기 시작했고 기존의 한국 바이오 등 기업들은 스캠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알찬 기업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기업들 좀 고르고 고른 기업들을 관심 종목으로 해놓은다면 펀더멘탈 변함없이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고 했더니 어느새 큰 수익을 냈습니다. 주변 또래들처럼 소비하지 않고 자산을 증식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분처럼 이제 20대에 시드머니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소중한 그런 배움을 혹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 역시나 진심으로 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뭐 압도적인 1등 기업이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몇 안 되는 거의 없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 연구 매출 R&D 비용만 매출의 15% 이상을 쓰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지니어스의 그런 강력한 해자를 뚫을래야 뚫을 수가 없는 시점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기술적인 격차가 꽤나 크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I를 도입함에 있어서 AI는 승자 독식이에요. 승리하는 기업만이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펠로알토가 그래서 저는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이 이제는 진출이 꽤나 어려워진 분야이기 때문에 다만 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펠로알토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시장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지니어스는 온프레스미라고 해서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되는 공공기라던가 공기업 혹은 전쟁 중인 국가라던가 혹은 이념 갈등이 굉장히 치열한 해킹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그런 쪽들은 본인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냥 거래소에 두는 것, 그러니까 클라우드 상에 두는 것과 그리고 본인 지갑에 두는 것은 탁월한 차이가 있어요. 콜드월렛에 두느냐, 핫월렛에 두느냐,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탁월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놓는다는 것은 거래소에 내 BTC, 비트코인을 놓는다는 것이고 내 개인 지갑에 놓는다는 것은 그냥 온프레스미처럼 본인의 서버를 관리하는 것처럼 내가 이 지갑을 잃어버리든 말든 내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시장이 양분화가 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양분화된 시장에서 온프레스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꽤나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지니어스 같은 경우도 이미 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격적으로 북미 시장과 그리고 중동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서버를 관리하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해킹에 대한 리스크라던가 도난에 대한 리스크,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꽤나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건 직원이라던가 이런 이제
서로 간에 그런 믿음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통한 관리는 꽤나 리스키하다고 느끼는 면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동 시장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미 뭐 해외 진출을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대 주주가 사모펀드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을 저는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대 주주가 펀드죠. 사모펀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꾸준하게 주식을 매입하고 있어요. 2021년에 5.2% 주식 매입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8.7%, 12.1% 그리고 거의 15% 가까이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주식 매입을 끝마침으로써 이제는 이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꾸준하게 주주 환원적인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일으켰다는 것은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성장과 그리고 중동 시장의 진출, 북미 시장의 진출과 꾸준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저는 올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나 현재 지니언스는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제가 매수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할 거예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나아감으로써 훌륭한 투자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쁨 나게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텔레그램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이슈들, 그리고 제 의견들을 매일같이 공유해드리면서 특히나 강조드리는 섹터라던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잘 보시더라도 올바른 길로 나가는데 꽤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중에서 사이버 보안, 그중에서도 한국 기업으로서의 지니언스를 분석해드렸습니다. 필승!